안녕하세요. 주클 하창모입니다. 오늘 2월 20일은 아니고 19일 정시였는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약세가 있었죠. 반도체보다는 밸류 관련 기업들은 조금 괜찮았고 아마 근데 장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말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쌓이고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죠. 표심 압박에 바이든은 전기차 전환 규정을 완화한다. 그래서 오는 3, 4월 달에 발표 예정이다. 이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미국 그 환경보호청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 환경보호청 EPA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 환경에 대해서 모든 입법을 제정하고 법안과 예산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속도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말한 독성 화학 물질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서 전기차 전환에 대한 규정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24년도 10월달 정도에 이제 미국 EPA 쪽에서 환경보호청이죠. 미국의 전 승용차 시장의 23년도 기준으로 한 7%못 미치는 요 전기차 비중 자체를 2030년까지 67%까지 올린다는 그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이었는데 뭐 지금 이제 장중에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약간 작년도 미국의 또 9월 달에 대규모 파업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결과부터 놓고 보면 그 작년 9월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 노조죠.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좀 뭐라고 할까 파업도 했었죠. 이쪽이 원래는 아니고 보통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대부분이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제끼고 대통령이 된데도 이 미국 자동차 노조 UA 쪽 러스트벨트에서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9월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 뭐 이쪽에서는 UAW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지지를 좀 처리하는 현상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방한한 이슈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질 거냐 그렇지는 않죠. 이게 참 말장난 같아요. 가만히 보시면 2032년까지 해가지고 67% 올리는 거고 그리고 27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론 뭐 앞으로 계속 법이란 거는 계속 바꿉니다. 그쵸? 보게 되면 야 그러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2030년까지는 늦추는 게 늦추는데 일단 요걸 조금 밀어가지고 2030년부터는 기준을 강화하고 그때까지 좀 느슨하게 가자. 그래서 2년 조금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차 목표피 67% 가는 건 똑같은데 말장난 아닙니까? 그쵸?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전기차 목표치를 67%로 가는 거는 똑같은데 적용 시점을 약간은 이제 좀 미루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이것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아니고 한 3, 4월 때 정도에 발표가 된다니까 우리가 뭐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얘들이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현재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약하다는 거죠. 그거에 반전입니다. 너무 깊게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보게 되면 나와요. 미국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이것저것 핑계를 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만들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 때보다는 조금 더 공장 자동화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일자리를 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또 한편 무조건 전기차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만드는 플랫폼 자체가 다르니까 뭐 제가 뭐 조금 가만히 생각하면 엔진 개발하시던 분들이 자리가 좁아지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또 이야기도 하죠. 뭐 충전소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인데 사실 이런 하나의 궁색에 좀 거치는 거고 제가 바라보는 거는 아주 큰 관점에서 2차전지 바라보시는 분들도 24년도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기준으로도 전부 다 전기차 전환에는 속도를 전환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이슈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다 조금만 내려가도 그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미국도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한다. 여기 아까 조금 보게 되면 EPA 규정에서 27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크게 줄이려 했던 건데 요거를 연기한다. 그 비슷한 내용이죠. 조금 더 볼까요? 유럽연합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인가 24년도 초에 약간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적용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저탄소 운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배출가스 규제 이런 거를 적용을 하는데 시점에 대해서 약간 인터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정치적 쇼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는 거고 독일은 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하고 영국 같은 경우도 내연차의 퇴출 시기 자체를 늘리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아시겠지만은 이미 침투율이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나 친환경차는 유럽보다 거의 북미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 포인트는 미국 우리가 2차 전지나 뭐 저탄소 또는 친환경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또 독일이 어쩌다, 영국이 어쩌다, 프랑스가 어쩌다, 중국이 어쩌다 나라마다 다른 거고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쪽에서의 모멘텀 자체는 물론 삼성이 현대가 또 계속 투자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천천히 가는 그림이고 국내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든 포커스는 미국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 미국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조금 빠지긴 하겠죠. 근데 빠진다는 것 자체가 많은 투자분들이 염려하는 대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저는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왔어요. 그죠? 많이 올라왔죠? 아이고 이게 글자가 안 됐네. 그냥 간단히 보면 퓨처엠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죠. 25만 원에서 대략 뭐 가만히 보면 6만 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20% 올라왔죠. 근데 주가가 왜 올라왔냐 이거죠. 이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시장 메커니즘에 있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면서 물론 시장이 올라가는 주 원인은 밸류 프로그램이나 뭐 하이닉스 이런 게 있겠지만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아니면 이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앨범알의 주가가 움직이는 게 지금 6개월 기준으로 대략 한 110달러 초반에서 120달러 올라오는 게 뭐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전기차가 잘 팔려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어디 갔냐?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주식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180달러 초반에서 이렇게 200달러까지 온 것도 뭐 가장 표면적으로 노출된 정보를 놓고 보게 되면 앨런 머스크가 지난 4분기 동안은 테슬라의 지분을 다시 20%까지 늘렸다.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하방 경직을 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을 다진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눌리고 말고는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눌렸다는 표현 자체가 틀렸는데 실제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미 이런 가격까지 다 내색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게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투자분들이 2차 전지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관점이 마음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그쵸. 뭐 사람의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딴 거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쪽 섹터에 이것도 50만 원 찍고 벌써 30% 올랐잖아요. 그럼 아주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리면 팔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온 수급들이 전부 다 보면 에코프로는 약간 개인인데 다른 종목은 전부 다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예, 개인 투자분들이고 오늘 빠지니까 샀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또 개인 투자분들이죠. 아니 우리 개인 같은 그러니까 이 개인은 이제 다른 기관 오히려 연기금들은 다 물론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예. 주가라는 게 뭐 수급 뭐 연기금 들어오면 무조건 오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투자가들의 성향 자체도 포스코 퓨처엔도 보면 연기금은 사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는 이 개인들이 팔리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팔린다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이걸 팔아서 딴 걸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판다는 거는 아유 이제 좀 올라왔을 때 좀 현금해가지고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복합적인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관점에서는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 가지고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주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최소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뭐 수출입 통계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쵸? 뭐 NCM 수출 캐파라든지 이제 실적 시장이 지나갔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전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은 그러거든요.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을 한다든지 리비안의 주가가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어떤 수급에서 올림 오늘 같은 날은 보시면 거의 다 밸류 관련 쪽으로 몰려버리잖아요. 밸류 관련주 주가가 조금 주춤한다든지
지난주도 보면 밸류 주가가 약간 주춤하던 시기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뭐 055550 이런 신한지주나 이런 차트들을 보면 밸류 관련주가 지난주에 조금 연초에 팍 달렸다가 월초에 달렸다가 주춤하면서 돌아갔던 로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장은 어떤 장이냐 하면 지금 장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밸류 프로그램 포모장이에요. 그쵸?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흐름 자체가 나오면서 없던 주가가 나오는 장이란 말이죠. 뭐 어려운 종목 볼 필요 있나요? SK만 봐도 마찬가지죠. 밸류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15만원짜리를 벌써 50%로 땡길 수 있는 이런 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장이 모든 메인 장에 있어요. 이런 종목에서 탄력성이 오늘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냥 예를 들어 그냥은 아닌데 그렇고 그냥은 아닌데 일정 부분 저가 매수로 들어온 종목들도 자그마한 기침에도 껄럭껄럭 한다는 거죠. 원래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 바이든 EPA 때문에 2000년 눌림은 이것보다 2000년 눌림이란 단어보다는 2000년 눌림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눌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느린 속도의 자체적인 심 아직은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도주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모든 게 데이터가 돌아서는 것 자체가 데이터는 반드시 리튬 가격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감소라든지 아주 복합적입니다. 아니면 바로 밑에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식 클래스 영상에서도 계속 그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랑 같이 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형성한 곳에 최소한 절반 9%라면 50만원 65만원이면 최소한 15만원 가격의 절반 예를 들어서 50만원 55만원 중반이 되겠죠. 거기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있게 반등한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2차전지 영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21만원 형성하고 6만원 정도가 올라갔다면 최소한 절반까지는 주식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단타적인 시장에서는 절대 대형주나 중소형주를 바닥에서 모아갈 수가 없어요. 모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주가가 내려오면 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고 사는 겁니다. 흐름. 올라가는 흐름에서 모으고 내려가는 흐름에서 기다리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모으고 말이죠. 고가 매수 저가 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 자체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